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이 오늘 유튜버 방송과 대담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논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국이 상당히 이제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 특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정이 완전히 지금 블랙홀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중심이 돼서 광화문에서 매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또 이 정부에 대한 그 불만과 비판,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이슈, 중요한 대목에서 이 원내 사령탑인 나경원 대표의 발언이 여러 가지로 이 긍정,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국정 현안에 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한 유튜버 방송과 대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요. 모든 책임은 내가 쓰겠다. 나를 밟고 가라. 그렇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패스트트랙 소환 대상자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차기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원천 불가능하다. 이런 또 우려와 또 이 부정적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본인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본인이 수괴다. 고발됐으니까 당당히 나가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 예,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범죄자나 범법자가 아니다. 예, 이 충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이 터졌을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은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됐는데 이것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당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범법자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것이 이제 핵심 가장 큰 쟁점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 이러면서 이 총사퇴를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총사퇴는 대답이 실효적 카드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사퇴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여당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여당 멋대로 예산과 법을 다 통과시키면 더 망하는 것이다. 대신에 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막아내겠다. 그리고 원칙을 갖고 협상할 것이며 다양한 전략으로 막아낼 텐데 이런 법을 통해서 정부 여당은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좌파의 장기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전략 중에 하나로 정의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전략이 노출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민주당이고 민주당에 대한 이중대, 삼중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역으로 또 공격을 해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런 다른 야당과의 그런 협상 가능성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총사퇴가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여당이 자기 마음대로 문 걸어 잠그고 야당이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우려되지만요. 회기 아닐 때, 즉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서명해야 사퇴가 가능하고요. 회기 중에는 제적의원 2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 사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직 총사퇴는
이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 쭉 나온 것 중에 하나가 1억 원 피부과 얘기도 나왔고 원정 출산 얘기도 나왔고 또 딸 학점 조작 의혹도 나왔고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을 좌파들이 많이 제기했어요.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라는 두리뭉실한 말하자면 표현으로 국민청원까지 벌렸고 이 국민청원에 관해서는 제가 앞에서 방송에 드린 대로 청와대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이 정도까지 은근히 청와대 측에서는 검찰 수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을 내비추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정 출산, 딸 학점 조약 등등 또 1억 원 피부과 의혹 이런 게 있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 좌파의 거짓된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피부과 의혹 이것 때문에 2011년도 서울시장 보선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그래도 얼마만큼은 생겼는데 자기 견적이 1억이나 나오겠느냐 이렇게 농담 어린 농담 수준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도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6, 7등 정도의 랭크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권 도전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일단 손을 그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관심 있게 볼 게 본래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 하나하나 의미심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뒤에 가서 또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또 그때그때 변명과 해명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 차기 독권 대전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현 시점이 아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뒤집어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1억 원 피부과 때문에 지난번 박원순이하고 이 2011년도 시장 보선 때 이제 탈락이 됐는데요. 일단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나이도 젊어요. 82학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권 도전의 꿈은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권 도전을 또 하고 다른 많은 잠룡들이 그야말로 흥행쇼를 위해서라도 대권 도전을 하는 모양새를 비춰진다면 결국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밤 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